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세요. 플러스 되는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과한 욕심을 버리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편견 없이 동등한 생각과 자기 자신을 높이지도 낮추지도 말며 자기 마음의 즐거움을 찾을 줄 알고 진실되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면서 슬픈 미소는 이제 그만! 활짝 웃는 미소 띤 얼굴로 앞으로 전진하는, 또한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쉼표가 있는 자리에서 삶에 대한 여유로움과 느낌표가 있는 자리에서 세상과 자신이 하나가 되어 물음표가 있으면 끈기와 인내와 노력으로 파헤쳐 나가며 앞으로의 삶을 의미 있고 뜻있게 마침표를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9월입니다. 이번 달에는 추석도 껴있죠. 그래서 무덥던 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가을이 오는 소리를 들을 준비는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표현해보고자 은퇴 속도 마하 2.1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EM 교육을 받던 중에 이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좀 서글픈 이야기인데요. 아들을 열어두신 어머니는 저마다 어머니 모시기를 미루는 바람에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느라 길거리에서 사망하고, 딸 하나 가진 어머니는 딸 집에서 설거지하느라 싱크대 앞에서 사망하고, 아들 하나 가진 어머니는 양로원에서 사망한다. 여러 번 곱씹어보게 하는 구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늙었다는 이유로 경제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자식들의 눈치를 살피며 목숨을 연명해가는 부모들,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자식들 모르게 사라져가는 주변의 많은 어르신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네 자식들을 나무라는 경고의 외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을 가다듬고 한 번쯤 차분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자식을 낳고 기르고 교육시켜서 훌륭한 배필을 짝지어 보냈으면 이제는 당신을 위한 삶을 살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몸은 뒷전으로 하고 자식들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올인하는 인생도 모자라서 손주, 손녀들을 키워달라는 자식들의 말에 또다시 제2의 인생은 한가로울 여유조차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자식에게 올인한 인생도 모자라서 손자녀에게까지 지극정성이신 우리의 어머니, 자식들에게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요? 아마도 자식들과 오손도손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선물을 받은 분들은 보다는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선물 아닌 선물을 받은 부모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22년 전 88 올림픽 때 당신의 나이는 어떻습니까? 13년 전 IMF 때 금모으기 열풍이 한창이었죠. 8년 전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역사가 만들어질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얼마 전 남아공 월드컵 때 응원하시면서 2002년과 비교해 힘들다고 느끼진 않으셨습니까? 또는 정년퇴직을 곧 앞두고 계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른 것이 한스럽고 푸념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세월이 총알보다 빠르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 후회가 밀려오지는 않으시나요? 올림픽 때, 아니 IMF 때, 그것도 아니라면 2002년 월드컵 때만이라도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것이 무섭게 느껴졌다면 아마도 오늘의 늙어짐을 미리 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제 미래로 가는 시간 열차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2050년, 당신의 나이는 몇이 되시나요? 그리고 그때 자녀의 나이는 몇 살이 될까요? 자녀분이 많이 착해서 당신의 노후 봉양을 책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혹시 당신을 봉양해 줄 자녀가 없는 분이 있다면 제가 드리는 말이 비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2050년이 되면 자녀 1.4명이 노인 1명을 봉양해야 한다는 통계가 아니라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고객은 KNOW, 노인의 삶이 아니라 자신도 믿고 싶지 않은 NO, 노인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이란 폼나지 않는 노년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마도 폼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 태어나신 분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폼나지 않는 노년을 살아가는 분이 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은퇴 시점이 되면 소득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니 당연하겠죠. 은퇴 시점을 전후로 그동안 모아둔 돈을 곶감 빼먹듯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몸은 점차 망가지고 병원비는 점점 늘어나겠죠.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고 써야 할 돈은 많아지고 자녀들 용돈으로 충당해보기도 하고 그나마라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분들은 행복입니다. 하지만 그도 저도 아닌 분들은 전철에서 신문을 수거해서 입에 풀칠을 해야 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지출의 대부분은 의료 비용과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겠죠. 우리는 그렇게 끔찍한 미래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고 적음을 떠나 조금이라도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동일한 투입 비용으로 최대의 크기로 돌려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조금 더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금을 투입하고 굴려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시점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이자이긴 하지만 원금 손실이 없는 착한 이자 지급 방식의 순수 저축을 둘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정 기간은 원금 손실을 보겠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서 복리 이자로 인해 많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보험과 같은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좀 위험하기는 하겠지만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현재 시점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고객의 환경에 가장 어울리는 선택일 수 있느냐 하는 거겠죠. 지금 당장 어떤 돈을 모으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누군가의 손에서 당신이 맡긴 돈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증감의 폭이 크거나 시도 때도 없이 원금이 출렁이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출렁이는 모습은 작고 조금씩이지만 돈이 쌓여지는 모습만 보고 싶으신가요? 고객들은 아마도 내가 맡긴 돈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7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려볼 텐데 마음속으로 yes 또는 no로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두 번째, 노후 준비를 함에 있어 노후 시작 시점에 예측 가능한 금액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세 번째, 어떠세요? 노후 자금은 원하시는 시점에 반드시 만들어져야 합니까? 네 번째, 노후 자금을 크게 하는데 다소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면 준비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여섯 번째, 혹시 플러스와 마이너스 기대 수익률을 설정해 두고 계십니까? 일곱 번째, 특별히 노후 준비를 함에 있어 선호하시는 금융상품이 있으십니까? 7가지 항목 중에 4가지 항목은 현재 시점에서 선택해야 하는 문제이고 나머지 3가지 문제는 4가지 선택에 따른 결과값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즉, 어떤 상품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킬 것인가, 준비기간은 얼마나 소요해야 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내할 것인지, 결국 그러한 요소들을 함축하여 매월 어느 정도 자금을 투입해야 할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은퇴 자금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수익률을 따지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 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명목 이자율이 4%인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과세가 아니므로 이자 소득세 15.4%를 공제하고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 3%를 제하고 나면 실질 수익은 0.4%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명목 이자율과 물가 상승률은 지금 굴러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300만 원을 맡겼습니다. 명목 이자율은 4%이고 원금 3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12만 원입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 3%에 해당하는 금액 9만 원을 공제하고 이자 12만 원에 대한 15.4%의 소득세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수익은 11,512원, 즉
300만 원을 저축해서 연간 0.4%의 이자를 발생시킨 꼴이 됩니다. 펀드는 어떨까요? 물론 수익률이 높으면 이익이 크겠지만 현실적인 수익률로 7%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300만 원에 대한 7%의 투자 이익금은 21만 원입니다. 물가는 3%니까 9만 원을 공제해야겠죠. 채권형 펀드에 투자했기 때문에 이자 소득세를 15.4%에 해당하는 3만 2천 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결국 실질 수익은 17만 7천 원으로 원금 대비 실질 수익률은 5.9%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것은 플러스 7%의 수익이 발생하는 때를 가정한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도 있겠죠.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자 소득세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7% 수익금과 물가 상승분 해당액을 합하면 마이너스 30만 원이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를 원금으로 정산하면 마이너스 10%의 투자 손실을 입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마이너스 7%의 투자 수익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훨씬 더 큰 수익의 기회를 예로 들었다면 크게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크게 손실을 입을 수도 있겠죠. 연금저축은 어떨까요? 소득 구간을 2구간으로 16.5%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해보겠습니다. 연간 300만 원에 대한 연물 소득공제액은 49만 5천 원, 물가 상승분 9만 원을 뺄 경우 실질 소득공제액은 40만 5천 원으로 원금 대비 13.5%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은행저축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크기의 자금으로 연간 수익의 크기는 은행보다 무려 35배가 높은 수익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중도의 연금을 해지한다고 가정하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연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사와 S생명의 변액연금을 비교한 것으로 35세 남자 월납 25만 원, 10년 납 65세부터 85세까지 20년간 연금을 수령할 때 확정연금액을 비교한 것입니다. 당사 총 수익률은 406%, S생명 변액연금은 275%, 연간 수익률로는 당사 8.1%, S생명 5.5%로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소득공제 수익까지 더하면 훨씬 더 큰 수익의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당사는 공시이율 5.2%로 불이하였고 S생명은 6%의 투자 수익률에 4.8%의 공시이율로 불이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제 적격 연금과 세제 비적격 연금의 대표격인 변액연금을 비교할 때 확정 기간 동안의 수익률은 적격 연금이 노후웰스가 월등하지만 중도에 해지할 경우라면 비교할 수가 없겠죠. 결론적으로 노후 준비를 함에 있어 연금 상품이 매우 유용하고 그 중에서도 당사의 연금 저축도 매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납입 기간은 최소 10년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투자 상품도 아닌데 연간 8% 이상의 고수익이 발생합니다.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투자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확정적인 연금 수령액 예측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95세까지 수령하는 플랜 설계가 가능하므로 종신에 가까운 연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드릴 말씀은 많겠지만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빠른 준비가 최소의 후회를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 벼농사, 밭농사는 때가 있겠지만 연금 농사는 노후가 걱정되는 순간이 연금 농사를 지어야 할 마지막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